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미혼 여성분들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 정말 안 좋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좋진 않죠,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근데 뭐 가진 사람들이 뭐 딱히 문제 없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 가진 사람들 얼마 안 되니까 뭐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사실 뭐 넉넉한 분들보다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어떤 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자본적인 지분이 아니라 인구 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서민들이니까 지금 서민들 상황이 안 좋아요. 가진 사람들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민들 상황이 안 좋아. 카이사님도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 서민들이 점점 빚을 못 갚고 있어. 이게 자본이 쌓이는 게 아니라 자본은 안 쌓이는데 빚만 늘어납니다. 빚만. 그 가계부채 아니에요. 가계부채. 가구당 가계부채를 계속 늘고 있어 이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빚이 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갚아 나갑니다. 보통 남자는 보통 이제 영끌이가 못 갚, 이제 영끌이나 비투애가 못 갚는 쪽, 여자는 사치로 빚을 못 갚는 쪽, 이런 사람 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중에 자본을 제대로 축적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채무가 늘어난 사람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 앞으로 버틸 수 있을까? 앞으로 재정적 마이너스가 되는데. 못 버티죠 이게. 어떻게 버팁니까? 돈이 없는데, 나아지는 희망이 없는데. 거기다 뭐 좋은 일자리 같은 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사실 뭐 남자도 사실 뭐 걱정인 분들 좀 있긴 해요. 있는데 사실 난 개인적으로는 그래. 여자분들이 좀 더 걱정이 돼. 남자들도 사실 뭐 지금 비투해가지고 뭐 아물랑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 있죠. 근데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여자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여자들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걱정되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여자분들 얘기를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지. 비리는 사람들이 있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근데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게 있어 이게. 어떤 게 다른 게 있냐면, 남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투해도 일은 하거든요. 마냥 놀면서 비투하진 않아. 카푸어도 놀면서 카푸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일은 합니다. 어떻게든.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는 곳이 한다는 거잖아. 물론 마이너스 되긴 해. 근데 지금 여자분들 보면 일도 안 하는데 빚만 진 사람들 좀 많이 생겨.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물론 둘 다 빚있는 건 똑같긴 한데, 지금 제가 통계도 봤지만 여자 백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여자 백수가 진짜 많아요. 이게 물론 남자도 좀 있는데 남녀 분리해서 보면 청년 백수는 여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네, 월등하게 많아요. 제가 평일날 대낮에 카페나 이제 음식점 가보러 가잖아요. 여자밖에 없어요 이게. 뭐 내일 쉬는 분들, PJW님 내일 쉰다고 했죠. 화요일날 홍대나 뭐 갈 일 있겠지만 홍대나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런 데 한번 심심풀이랑 한번 갔다 오세요. 오전에 가면 여자밖에 없어요. 무슨 여성전용 무슨 식당 같아. 네. 카페가 여자들만 출입하는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된다니까 이게.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 있겠냐고요. 그 시간대. 아니라는 거지. 물론 집에 답답하니까 나온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혼인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거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자들도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임지는 게 상당히 버거워요. 지금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 없는 남자들이 많거든. 그래도 과거에 스윗한 영포티브는 책임감 만렙이단 말이야. 책임감 강하단 말이야. 책임감이 강하니까 되다는 여자도 받아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이가 어릴수록 책임감이 감소하고 있어. 남자들도 책임감이 감소하니까 남자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고 뭐 능력을 키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누구를 책임진다? 누구 데리고 산다? 이거 부담스러운 거야. 거기다가 뭐 제대로 여자는 없으니까. 그러면 점점 국내 혼인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단 혼인한다는 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남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근데 여자도 있어야 돼. 근데 여자 중에 정말 결혼할 만한 정말 괜찮은 능력과 조건을 지닌 건강한 멘탈을 지닌 그런 여자는 정말 없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과거의 남자들, 영포티무들은 여자가 예쁘면 다른 게 문제가 있어도 일단 데리고 살자. 일단 애 낳고 가보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쳐서 A가 생겨도 낙태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못했어.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낙태도 하고 그리고 점점 남자들 책임지 안 지는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점점 결혼이 부담스러워. 하다못해 동거도 부담스러워요.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남았어. 한 달 뒤면 뭐가 시행됩니까? 동거 등록지가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뭐냐면 이제 동거하는 것도 국가의 허락받고 해라 이겁니다. 점점 남자 책임이 지우는데 지금 젊은 남자 책임감 별로 없거든. 아니 나 혼자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가 누굴 책임진다고. 내가 열심히 입은 거 왜 여자가 나눠야 돼. 이런 생각까지 남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혼인은 안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자분들이 미혼은 정말 많아집니다. 진짜 많아져요. 서울은 너무 많아. 서울은. 서울 저기 뭐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이런 데는 그냥 다 미혼이야. 미혼.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동거도 많이 안 할걸 이제. 쭉 혼자 사는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봐. 젊을 때 혼자 사는 거하고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게 같은지. 아직 여자분들은 그걸 몰라요.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인생 나이가 올라가는지를 몰라. 왜냐? 과거의 어머니들은 다 결혼했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어요. 역사 기록 나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수 여자들은 결혼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여자가 결혼 안 하고 평생 살아서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었어요. 하다못해 유럽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럽도. 일본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왜냐? 뭐 유럽 여자들처럼 애초에 독립적인 성향을 가졌다거나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멘탈은 정말 약해요. 굉장히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뭔가 사회에서 어떤 한 자리 꿰차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중요한데 자본도 많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은 이 독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봐도 비교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 착각을 하는 게 지금 나라의 기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염치가 없는 거죠. 아니 여자분들이 뭐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해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나라의 복지를 바래. 정말 염치 없는 행동이야. 근데 이 염치 없는 행동을 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죠. 국가를 너무 믿고 있습니다. 참 바보 같게도. 아니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은데 왜 복지를 바래요? 세금도 많이 안 내잖아요. 적게 보니까. 나이 먹어 삶이 걱정됩니까? 걱정 좀 열심히 살든가. 근데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나라는요 제도적으로 안 좋아지면 얼마든지 방향을 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여자분들 뭐 어떻게 위한다고 하지만 이 위하는 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정세가 바뀐다거나 제도가 바뀐다거나 문화적 바뀌어버리면 지금 나라에서 대한 태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기조를 보면 지금 나이 먹고 일하는 여자는 그냥 살게만 하지 제대로 살기는 안 해주겠다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숨만 붙어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어차피 지금 뭐 결혼 안 하고 뭐 제대로 일 안 할 사람들은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이민자 받고 국제결혼 많이 육성을 해서 아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종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낫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낫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민과 국제결혼 피할 수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점점 가면 갈수록 외교가 중요합니다.
이 국제결혼 또 외교가 필연적이거든요. 맞잖아요. 이민가 수용하려면 그 나라와 관계를 좋아야 된다고요. 관계가 나쁜데 이민이 받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민을 많이 만나는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사람 많이 받아주는데 그거 싫어할 나라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민이나 어떤 국제기는 필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래 생각해서라도. 여하튼 뗄 쓰고 뭐 국제기로 막아야 된다. 일단 얘기해도 소용없다고요. 이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라에 뭔가 기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애시당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직업 없고 미혼인 딸이 고용연금 타먹기 위해 사망시관에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일본이 많이 났었죠. 일본이.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일본에 대한 사건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일본의 마케니 세대가 어떻게 사냐면 일본의 마케니 세대가 뭐냐면 결혼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미혼 사업시대 여성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콧대 놓고 싸가지 없게 행동하다가 홍기 놓치고 노후 대비 못해가지고 빈곤하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 일본에는 아직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제 노후 대비된 부모님의 어떤 그런 노후 자산을 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의 부모님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 80대니까. 일본이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보통 아버지분들 80대 초중반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연금이 안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자기 못 사는 거지. 이게 제일 불안한 거. 지금 일본의 마케팅에도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거 제일 불안해합니다. 이게 밥줄인데. 이것 때문에 그동안 잘 살았는데 이게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회가 어떠냐 하면, 일본 사회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집의 문화라고 하죠. 왕따 문화, 매장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낙인 이론, 페널티 이론. 근데 이런 선진국 나라가 그런 페널티 이론이 다 있어. 낙인 이론이. 낙인이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 구시 못하면 매장을 시켜버려요. 일본 사회가. 그런 걸 굉장히 잘 시킵니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정상의 범죄 벗어나고 이제 인간구시 못하면 그런 걸 절대 좋게 보지 않아. 일본의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냥 아예 사람 취급 안 해줘요. 이게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거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그 마켓의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임금 못 받으니까 사망신고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돌아가는 시체 있잖아. 시체를 뭐 땅에 묻는다거나 창고에 짱박아 놓는 거예요. 사실 이런 뉴스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엄마가 죽었는데 사망신고 안 해가지고 뭐 드물게 발견되는 거. 보통 그런 거 보면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먹고 살만한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신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게? 맞잖아요. 죽었으면 시체 썩는데. 맞잖아.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자연사 한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힘듭니다. 사건 일어나지만 완전 범죄 힘들어요. 아까 카이사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정보망이 잘 돼 있고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어르신이 되면 수시로 연락합니다. 사회복지사도, 관할 사회복지사도 있어가지고 방문을 해요. 집에 어른이 있으면. 이런 건 잘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이 잠겨 있다거나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경찰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게 광해시 같은 데 꿈도 꿀 수 없어요. 뭐 시골 같은 데 모르겠는데 광해시 같은 곳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이게 못해. 이게 하고 싶어도.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 관할 사회복지사가 이제 가가지고 어르신들 벗는 말, 이제 명단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대충 하는 것 같지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명단 다 가지고 있고 나이랑 있잖아요. 형제관계 다 알고 있어. 서류 같은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연락합니다, 여러분. 시골은 계속 오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오는데
문이 잠겨 있고 전화 연락이 안 돼. 그러면 경찰 신고하는 거예요. 바로 신고해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거 신고 안 하면 사회복지사한테 책임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합니다, 이게. 119 데리고 와가지고. 왜냐, 그런 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맞잖아. 바로 온다, 이거. 연락 안 해도 바로 있잖아요. 바로 119하고 112 신고해가지고, 여기, 그 어르신 연락 안 됩니다. 당당 사회복지사인데, 연락이 안 되고, 그 식구들도 전화 연락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면 문도 잠겨 있고, 이거 문 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 경찰들이 당연히 오겠지, 맞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 먼저 힘듭니다. 애초에 이런 건 꿈도 안 꾸는 게 좋아요. 애초에 이런 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런 공무원 시스템이나 정보망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완전 범죄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 같은 거. 이런 거는 애시당초 꿈도 안 든 게 좋을 겁니다. 이런 범죄는 생기긴 합니다. 생기긴 하는데 금방 잡힙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런 뉴스는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오는데 애초에 이런 거 통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했다가 전과자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행정기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파워 셉니다. 기술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일본 같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종이로 하고, 일본은 왜 저런 게 가능하냐? 일본은 아직도 전산 안 돼 있고 종망이 안 돼 있어. 아날로그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리고 일본 사회 자체가 소한테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일본은. 뒤늦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종망이 잘 돼 있고 연락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애초에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금방 잡힙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꿈도 꾸지 마시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